다시 강의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 보시게 되는 증례는 PSVT 증례예요. 보세요. 31세 된 여자 환자가 31세 된 여자 환자니까 뭐 우리 짐작컨대 특별한 병 없었겠다 금방 추측이 되죠. 근데 환자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린다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게 반복적이고 발작적으로 생기는 게 자주 생겨서 응급실 찾았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선도 부정맥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겠다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혈압 120에 80 안정적이죠. 맥박수는 170이에요. 심저도 봤더니 역시 맥박수가 두 개니까 150 조금 넘겠네요. QRS는 레귤러 하면서 네로 QRS를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PSVT 사실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게 응급실에 왔고 환자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왔으니까 이제 치료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부정맥, 이제 빈맥이건 선맥이건 상관없어요. 부정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응급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좀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 반복되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빈맥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여러 번 반복됐죠. 이 5가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빈맥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졌냐,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냐, 샤하게 사인 보이지 않냐, 그다음에 가슴이 아프지 않냐, 숨 차지 않냐, 이 5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5가지에 해당된다면 치료 방법은 싱크로니스 카디 버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에 이제 QRS 컴플렉스가 얼마나 와이드냐 네로냐를 보고, 이 환자 이제 네로 QRS죠. 네로 QRS 가니까 아니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응급치료를 하겠느냐?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베이갈 매니브예요. 캐로티 사이너스 마사지라고 그러는 거죠. 이 환자는 이제 젊고 건강한 여자 환자였기 때문에 캐로티 사이너스 마사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캐로티 사이너스 마사지가 근데 아주 쉽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데노신을 주는 게 사실은 트리트먼트 업 초이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에서 왼쪽에서 이제 빈맥이 쭉 지속되다가 아데노신을 주면은 순간적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신 치료가 저 PSVT에서는 트리트먼트 업 초이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아데노신 줘가지고 정상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장성원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SVT는 우리가 완치시킬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니컬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스터디라고 해서 EPS,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기 생리학적 검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전도는 체표 심전도라고 몸에다가 부착을 해서 심전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전기 생리학적 검사는 심장 안에 여러 가지 전기줄을 집어넣어서요, 실제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이 나누어서 어떻게 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A, RV, 또 히스와 CS에다 각각 전기줄을 넣게 되고요. CS에 있는 전기줄은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두 개를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프리머추어 빛을 줘보기도 하고 또 빠른 맥박을 줘보기도 하고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빈맥을 유발시키고 유발된 빈맥이 어떤 모양이냐를 파악한 다음에 빈맥의 원인이 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찾는 것을 매핑이라고 하고 지지는 것을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아래다가 우리가 보통 카테터를 PSVT일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4개를 넣게 되는데요. RV에 하나 넣게 되고요. 또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하나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를 리코딩하는 카테터를 넣고, 그 다음에 코로너리 사이너스 안쪽에다 카테터를 넣어서 LA와 LV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심장 안에 넣어오는 카테터 모양인데요. 여기에 라이트 에이트리움,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 여기가 코로너리 사이너스, 여기에 히스 리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 안에서 심장을 자극을 해보고 빈맥을 만들어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심장 우리 지금 설명 들은 것처럼 EPS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 내에 어느 부위에서 비정상 전기가 발생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찾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전극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특수한 전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부위의 조직을, 심장의 조직을 외부에서 열을 줘서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카테터 아블레이션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PSVT라고 하는 부정맥은 치료가 가능해요. 치유가 가능해요. 없어집니다. 당연히.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는 57세 된 남자 환자가 왜를 찾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간혹 숨이 찬다고 그러는 증상을 가져왔어요. 좀 증상이 있죠. 혈압은 100에 70 괜찮네요. 맥박이 150이에요. 굉장히 빈맥이 있죠. 이 환자의 심전도를 찍었어요. 흉부유도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심전도 한번 볼까요? 심전도 보게 되면은 일견해가지고 맥박은 굉장히 빠르죠. 150회의 맥박을 보이고 규칙적이고 QRS 컴플렉스는 내로해요. 내로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심전도하고 거의 모양이 유사해요. PSVT를 생각하게 하는 심전도죠. 진단은 뭘까요? 1번 PSVT, 2번 VT, 3번 atrial fibrillation, 4번 atrial flutter 중에서 하나 찍는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심전도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1번으로 1번을 선택하는 기가 쉽죠. 근데 이 사람에서 4주도 심전도 찍었어요. 아까 체스트 리드였고 이걸 림 리드 찍어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어때요? 보니까 좀 다르죠. 맥박은 150회인데 아까 체스트 리드에서 잘 보이지 않던 특히 이제 리드 2, 리드 3 ABF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모양이 톱니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톱니. 그래서 주로 인페리얼 리드에서 저렇게 이제 톱니 모양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알죠. 우리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건 아까 우리가 PSVT라고 생각하지 말고 atrial flutter를 진단하시는 거죠. 진단명은 아까 1번을 선택했다가 이번에는 저런 림 리드에서 저런 톱니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진단명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SVT가 의심되는 심전도 Narrow Regular QRS Tachycardia에서 레이시 150이면은 정확히 150이면은 atrial flutter를 우선 생각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0회 레귤라 네로 QRS 테키까지 했으면 PSVT를 우선 생각하는데 PSVT보다는 우선 atrial flutter를 먼저 생각하라는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플러터 맞냐? 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베이갈 매니블 하거나 캐로티 사이너스 마사지라거나 혹은 아데노신 같은 걸 줘보게 되면은 atrial flutter는 심방 내에서 전기가 매물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50하게 되면은 QRS에 묻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캐로티 사이너스 마사지나 아니면 아데노신 같은 걸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AB 블럭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심방 조동파가 심방 조동은 심방 안에서 발생 저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심방 조동파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QRS와 상관없이 심방 조동파가 톱니 모양이 지속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단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궁극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경우에 치료는 DC 카드 버전입니다. atrial flutter는 DC 카드 버전은 쉽게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그 소외되는 줄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왔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권할 것이냐. atrial flutter는 카테터 아블레이션으로 큐어가 가능한 빈맥입니다. 그래서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세 된 남자가 1시간 전부터 심히 두근대미 어찌하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도 32세 된 남자라는 거는 그렇게 심장병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타내는 증상은 1시간 전부터 심히 두근대며 어찌됩니다. 두근대면서 어찌된다면은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거는 증상만 가지고선도 아마 빈맥이 있고 이 빈맥으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도 꼭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특별한 병이. 근데 혈압이 90에 50 좀 떨어졌어요. 맥박은 180. 굉장히 빠르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심장 박동수가 180이 되면은 그 견디기가 쉽지 않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죽도록 해도 박동수 180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하고 났을 때 심장 박동수가 150, 160 되면은 우리 어때요? 막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요동질 치면서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이 사람 맥박수가 180이나 됐으니까 그러면서 혈압도 좀 떨어지니까 상황이 좋지 않죠.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이래요. 우리가 심전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보는 건 이제 심장 박동수를 봐야 되죠. 심장 박동수를 봐야 되는데 심장 박동수는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떠지면 이게 300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조금 좀 여유가 있고 여기는 굉장히 촘촘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100회 이상이 되는 건 뭐 100회에서 150회 이상, 150, 60회, 170, 80회를 충분히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심전도상의 모양이 RR 간격이 불규칙해요.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이런 거 봐가지고는 아주 불규칙한 irregular y-QRS tachycardia다라고 알 수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심방세동의 WPW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빈맥이 있었고 y-QRS tachycardia 불규칙하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atrial fibrillation의 WPW 신드롬이 같이 있는 경우를 가장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언스테이블해요. 치료는 똑같아요. 우리가 치료적 결정할 때는 항상 이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졌냐, 정신 상태가 어떠냐, 샥 사인이 있냐, 흉통이 있냐, 숨이 차냐. 근데 이 환자는 혈압이 좀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치료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WPW 신드롬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떠한 상태냐면 정상적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는 전기 경로는 AB 노드 하나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WPW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AB 노드로 가는 경로 외에 다른 패스웨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심실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를 두 군데서 공급을 받아요. AB 노드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도 두 군데서 전기를 받아요. 치료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WPW에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치료적인 면에서 약간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우리 장성훈 교수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WPW 증후군에서는요, 전기가 AB 노드랑 엑스레이 패스웨이 두 군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심장의 전기는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갈 때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그 애닐루스라는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AB 노드를 통해서만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 환자들은 부전도로가 있어서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바로 넘어가는 샛길이 있죠. 이때 써야 되는 약을 AB 노드만 블록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부전도로로 가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PSVT를 종료시키는 약들 있잖아요. 베타 차단제라든지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것들을 AB 노드를 서프레션하는 용도로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전기가 부전도로로 흘러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약은 부전도로만을 차단하는 약을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보통 뭐 퀴니딘이나 프로키나마이드 이런 약들이 부전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약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WPW 신드롬의 심방세동이 겸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AB 노드의 전기 전도를 감소시키는 약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PSVT 때 사용하는 디지털 샌드 베타 블로커, 소듐 채널 블로커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악세 패스웨이 작용하는 약물이거나 아니면은 양쪽 같이 작용하는 약물들은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48세 여자 환자가 자주 두근거리다 말다 하고 심하면 어지럽다 하고 왔어요. 특별한 병력은 없어요. 혈압을 재봤더니 120, 80. 괜찮네요.
그래서 내원할 당시에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이런 심전도가 보였어요. 심전도에 이제 리듬 스트립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PQRS가 쭉 나오다가 VPB가 하나씩 나오죠. 어쩌다 한 번씩 VP가 나오네요. 이거는 우리 첫 번째 봤던 그런 심전도하고 마찬가지죠. 그저 간혹 발생하는 VPB다. 심장병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VPB는 있는데 심장병이 없으니까 우리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죠. 초음파도 정상이고. 근데 환자가 의외로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스테이블하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맞지가 않네요. 멀쩡한 사람, 초음파도 정상인 사람한테서 부정맥은 생기는데 부정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은 증상이 생기는 건 또 언스테이블 사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약간 좀 정확히 일치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실빈맥, 일반적으로 이제 심실빈맥은 많은 경우에는 되게 심실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심실빈맥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심실에 문제 없이 정상 심장에서도 생기는 빈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가 하나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심하게 두근거린다 그러면서 응급실로 왔어요. 응급실 왔더니 심전도가 이런 심전도를 보였어요. 이거는 QRS 컴플렉스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레귤러하죠. 그러면서 맥박수는 보니까 이거 굉장히 빨라요. 한 170, 80 정도 되겠어요. 200 가까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QRS 컴플렉스는 와이드예요. Y QRS 테키카디아죠. Wide Regular QRS 테키카디아.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번 나왔지만 Regular Y QRS 테키카디아는 치료할 때 우선 VT로 생각을 하고 치료한다. 이런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치료는 사실은 이 정상 심장에 생기는 심실빈맥, 특히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그 심실빈맥은 베타블로커의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빈맥은 전국도자 절제술로 해가지고 큐어가 가능한 부정맥이에요. 이런 부정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BOT에서 발생하는 심실빈맥, 그다음에 LB에서 발생하는 심실빈맥 두 가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증례는 이제 RBOT에서 발생하는 심실빈맥인데 이 RBOT에 발생하는 심실빈맥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장성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빈맥을 RBOT, V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RVOT는 심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VPC가 나오거나 VT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right ventricle이니까요. 심전도의 모양이 left bundle branch block 패턴입니다. left bundle branch block. 그다음에 또 하나는 ventricle에서 가장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2, 3 AVF, 소위 inferior lead라고 하는 데서 보이는 QRS 모양이 positive deflection이에요. positive. 그러니까 R 웨이브가 큰.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PVC다, VT다가 관찰이 되면 아 이거는 RBOT 주변에서 나오는 VPC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VPC의 특징은 아데노신에 반응을 하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VPC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다가 이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VT가 연달아 확 나왔다가 또는 갑자기 없어졌다가 하면서 증상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빈맥은 보통 심장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 잘 생기기 때문에 VT이긴 하지만 이걸로 서던 데스가 오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RVOT라는 부분이 저희가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했을 때 쉽게 잘 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싱글 포커스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거기를 전극 도자 절제술을 통해서 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정맥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고 또 1차적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게 부정맥을 하는 의사들한테 아주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있어요. 이 전극도자 절제술로 치료, 지금 말씀드리는 치료는 완치를 얘기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부정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PSVT, 그다음에 WPW 신드롬,
방금 보신 정상 심장에서 발생한 심실빈맥, 그다음에 심방빈맥으로서 심방빈맥은 이제 심방 에이트리얼 플러터, 심방 조동이 있죠. 그다음에 순수한 의미의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방세동 중에서 일부 발작성 심방세동이 주가 될 텐데 이러한 부정맥들은 전국도자절제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